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관광객과 인구가 늘면서 제주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들의 임금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제주도청 보건부서에서 위생관리 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39살 김모 씨. 김 씨가 한 달에 받는 돈은 최저임금 135만 원을 조금 웃도는 150만 원 수준입니다. 임금 상승의 폭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애들 학원비 내는 것도 빠듯하고 하루 한 달 한 달에 생활비 설계하는 것도 힘든데 임금이 오르게 된다면 그나마 조금이 숨통이 트여서. 이 같은 제주도와 출자 출연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88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생활임금제가 시행됩니다. 최저 생계비가 기준인 최저임금과는 달리 주거와 교육, 문화비 등을 고려해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월 135만 원보다 30% 높은 175만 원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입니다. 상징적으로 이런 저임금을 견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우선 전국 최고 수준의 그런 임금, 생활임금을 도입을 해야 우리 민간 부분에서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2013년 서울 성북구에서 처음 시작된 생활임금제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인 63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관급 공사를 수주한 민간업체에도 생활임금제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열악한 노동 여건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비롯한 공기업들이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한쪽에 남아있는 빈터. 외국 기업 유치에 실패하면서 외국인 학교 설립이 백지화된 땅입니다. JDC는 최근 이곳에 사회 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과 10년짜리 임대주택 793세대를 짓기로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도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JDC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 제주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곳에 지어질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오는 10월에 착공해 2019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JDC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주택 사업을 설명하겠다며 도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입주자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잠재적 수요자들에게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들도 행사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입주민들을 위한 그런 복리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학교 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초등학교로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뭐 중학교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건가요? 제주 지역에서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주 시민복지타운에 추진되는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도 이달 말쯤 주민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가운데 중국에서 제주로 올 예정이었던 크루즈 운항 계획이 크게 줄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에 입항할 예정이었던 중국발 크루즈선은 지난해 말 현재 765회에서 한 달 만에 61회가 취소돼 704회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크루즈 관광객도 당초 예상보다 9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첫 제주도 의회 임시회가 어제 열흘간의 회기로 개회를 했는데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도정을 강하게 비판했고 범여권 정당들은 국정농단에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도회 원내 제1당으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화두로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원희룡 도정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원 지사가 최상위 가치로 내세웠던 청정과 공조는 실종됐고 협치도 슬로건에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상가 리조트, 차이나 이온드힐, 수확산 개발 등에 대한 제동은 더 큰 개발의 면제주를 위한 들러리일 뿐이라는 이유기 여전한 채 제주 3해 곳곳은 크고 작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입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분당 사태를 빚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서면을 통해 정치 혁신을 약속했고 바른정당은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거운 책임과 반성에서 더 이상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미래제주는 교육위원 폐지 논의는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는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이 오로지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서 제주도 교육위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신관웅 의장은 국정역사교과서가 4.3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망각했다며 범도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제주 항일기념관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것은 원희룡 도정의 무분별함과 몰 역사인식이 빚은 참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가 집회의 성격이 사전에 알려졌는데도 항일운동의 성지에서 4.3 왜곡 인사가 강연을 할 수 있도록 방관했다며 순국 선열과 4.3 유족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개발 사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투자진흥지구를 둘러싸고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인기 가수 김준수 씨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호텔을 팔면서 큰 시세 차익을 남겨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중세 이탈리아의 분위기로 지었다는 서귀포시의 한 특급 호텔. 인기그룹 JYJ의 멤버인 김준수 씨가 지난 2014년 9월 세운 호텔입니다. 제주도는 한류 관광객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것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뒤 법인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 지난달 부산의 한 부동산 개발 업체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어요. 진짜 몰라서 진짜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악화됐으면 저희가 지금 없겠죠. 호텔이 매각되면서 호텔 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K-팝 공연 등 문화 행사들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김준수 씨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관광객들에게 한국 음악을 알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3년도 안 된 호텔이 매각되면서 이 같은 약속은 사실상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가 지정 해제일로부터 5년간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김준수 씨가 호텔 매각으로 3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호텔 측은 조만간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어제 제주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해군 최신 스텔스 구축함인 주멀2의 제주 배치 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해왔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에 이어 제주에 주멀2호가 배치된다면 중국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곱 살 여자 어린이가 포켓몬고 게임을 하다 길을 잃은 뒤 엄마와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찾은 이 아이의 첫 마디가 3마리나 잡았다는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MBC 중국 이재욱 기자입니다. 7살 여자아이가 손에 태블릿 PC를 든 채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곧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골목길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합니다. 함께 장을 보러 온 딸이 없어졌다며 엄마가 경찰에 신고한 건데 알고 보니 아이는 포켓몬고 게임에 집중하다 엄마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냐 이랬더니 포켓몬고 하다가 거기까지 왔다고 이러면서 포켓몬고 3마리 잡았다고 그 말을 저희한테 해서. 다행히 인근에서 10분 만에 발견돼 엄마와 다시 만났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게임을 하다 보니 교통사고 유발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포켓몬고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경찰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행자는 게임을 하다 무단 횡단을 하면 범칙금 2만 원, 운전 중에도 게임을 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부과 대상입니다. 처음 시작된 거니까 일단 홍보를 좀 많이 하고요. 3월 달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게임 이용자 스스로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3도가량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부쩍 추워지겠는데요. 나오실 땐 따뜻한 외투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적설은 모레까지 해안 지역에 1에서 5cm, 산간에는 최고 30cm가량의 폭설이 예상되니까요. 빙판길에 대비한 월동장구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6도 내외를 오르내리겠고요. 남부 지역은 오늘 낮까지는 큰 추위 없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4도에서 5도, 낮 기온은 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산간에는 오늘 밤부터 꽤 많은 양의 눈 소식이 있는 만큼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섬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종일 6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고요. 현재 중부 지역 공항은 비교적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으니까요. 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모 오피스텔 분양업체가 가로수와 전봇대에 불법으로 설치한 분양 현수막 900장을 철거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에는 2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 광고물 11만 건을 단속해 과태료 8,500만 원을 부과하고 23건은 형사 고발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53살 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6일 제주시 한림항 수원포구에 정박 중인 어선 4척에 침입해 400만 원 상당의 낚시 용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CCTV를 바탕으로 용의 차량을 추적해 서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성원주 판사는 성매매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양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성매매를 알선한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의원 선거구 개편안이 이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선거구 개편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도민공청회를 열고 오는 10일까지 도민 여론조사와 이해관계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건축법의 안전 기준을 위반해 사망자나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건물은 최장 1년 동안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업무 정지는 물론 최소 3억 원에서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건축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속출함에 따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해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